자, 한국일보 봅시다. 한국일보 4월 21일 일면입니다. 해묵은 주적 논쟁, 옆길 새는 대선판. 보수 진영 후보들이 불지피고 보수 지지 필요한 안철수 가세. 문재인은 색깔론 우려 적극 방어. 대형 이슈 없어 소모적 갈등만.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대선판에 떠오른 주적 논란. 부제가 이렇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말 아니다. 문재인의 TV토론 발언 파장.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문재인 대통령 돼서는 안 돼. 비판. 문측은 시대지난 색깔론이라고 했어요. 관점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죠? 한국일보가 그러니까 주적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긴 있었어. 논란은 있었는데 셋째도 이제 토론에서 그거 가지고 지랄했으니까. 근데 한국일보가 주적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과 그 조선일보가 주적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이 굉장히 상이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를 싫어하는 겁니다. 한국일보는 상당히 공정하게 보도한 축이에요. 그거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는 거는 그 사람의 사실 직무 능력에 대해서 난 전혀 그게 그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이 예를 들면 북한하고 동맹합시다 아니면 북한하고 야합합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런 식의 논란을 불지피는 거는 사실상 이제 그냥 이제 시궁창으로 사람들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고 의미 있는 논쟁도 아니죠. 사실 여러분한테 진짜로 의미 있는 논쟁은 앞으로 이제 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어디 허튼 데 쓰이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한 주 근로 시간을 낮춘다거나 복지제도를 좀 다룬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당면한 과제지 주적이 누구냐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좋죠. 호사가들이 얘기하기는 좋은 주제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해봤고, 자, 문재인 안철수 특수고용직 300만 명 근로자 지위 인정. 특수고용직이라는 거는 뭐냐? 이게 뭘까? 보험 설계사,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기 운전자, 화물 운전자, 요런 건데, 이거 좋은 일 하네. 요게 뭐냐면은 요런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화물차 아저씨들 아니면은 뭐 학습지 교사 이런 사람들은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보통 취급을 많이 해요. 요구르트 돌리는 아줌마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기본적으로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 자기가 물건을 받아서 그걸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학습지 교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영업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근데 그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최저임금, 최저소득도 당연히 이제 올라갈 것이고 아마 생활이 많이 안정될 겁니다. 노동상권, 노동이권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될 테니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작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청입니다. 하청. 기업의 하청이죠. 대기업에 아마 이런 인식이 개선돼 가면은 대기업에 이제 하청을 해주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처우도 점차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절차 착수. 네. 요런 게 일면 기사가 돼야죠. 정말로 이런 게 일면 기사가 돼야죠. 자, 이면입니다. 로또 인터넷 판매 사행성 조장 논란. 기재부에서 이제 내년 12월부터 인터넷에서 로또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는데 담뱃값이어서 세수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답니다. 폴리패서 이어 폴리로이어 시대다. 폴리패서라는 거는 정치 교수를 의미하죠. 폴리로이어라는 거는 변호사 하면서 정치한 놈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예를 들면은 교수한 놈들이 정치하니까 짜증난다. 아니면은 뭐 변호사든 놈들이 정치하려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하고 교수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면은 결국에는 정치 참여에 대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나 아니면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정치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대변한단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말을 잘 못하는 주둥이를 좀 덜 터는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점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변호사들이 뭐 정치한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겠냐? 다만 이제 변호사들이 정치하게 되면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점점 정치에 끼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이제 뭐 의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자기의 어떤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력들이 그 사회적인 어떤 상류층으로 고착화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고요. 너희 같은 사람들은 아마 정치에는 그냥 한 표 한 표로 소중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죠, 그죠?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3면 두세 명씩 나누고 주제도 구분해야 스탠딩 토론 취지 살린다. 2차 토론이 개판이었다라는 이야기. 4면 일자리 창출 구호는 좋지만 문재인은 근시안적, 안철수는 주상적. 5면 문재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철수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부제가 이렇습니다. 문재인 비정규직 휴가 사용권 보호, 쉬운 해고 지침 우선 폐기할 것이다. 안철수 하루 11시간 이상 휴식 보장, 초과근로 경우에는 정상근로 연계. 유승민 돌발 노동 제한 칼퇴근법 심상정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제. 홍준표 해고는 쉽게 해야 뒤는 튀는 입장. 심상정 입장이 사실 좀 제일 눈에 띄긴 하는데 예, 노동 쪽 정책이 아마 정의당이 제일 좋으니까 보통. 아무튼 노동 공약들이 이제 비교해낸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면 안보 불안 틈타 북풍 기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주적이 누구냐? 라는 이야기 관련 이야기죠. 자, 8면 문재인 가짜 안보를 진짜로 바꾸는 정권 교체. 안철수 지금 의석수 무의미 집권 때는 대변혁. 의미가 있습니다. 한동안 국민의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이제 제대로 여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없죠.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부정적이하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호남이 편중돼 있고 그리고 의석이 호남이 편중돼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의석수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적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안철수를 뽑는데 좀 고민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자, 뭐 원자력 관련한 이야기 하나 있고, 이건 또 뭐지? 원자력 연인데 연구소인가? 연구원인가? 방패물 방사능 폐기물 무단 폐기의 기록 조작 조사 방해까지. 야, 이거 월성 부제가 이렇습니다. 원안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총 36건 위반사항 적발. 원자로 폐기물 원내 야산 방치. 토양 폐기물 58개 드럼 무단 매립. 폐기물 소각량 등 축소 기록 조사 대상 직원의 허위 진술 회유. 아, 아름답다. 어디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자력 연구원은 연구원인가? 원자력 연은 서울 공릉동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2톤을 처분 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연구원 내 야산에 방치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2면 180억 모교 기부자의 244억 가산세 포함해서 세금 폭탄 없던 일로. 예. 대법원 판결이죠.
아까 조선일보에서 있었던 말이죠, 그죠? 13면 별거 없고요. 14면 건강보험 20조 흑자에도 보장률은 제자리다. 요런 얘기 있습니다. 그 13면에 휠체어 타보니 생활 속 차별이 보이네요. 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거시적인 기사가 아닌 것 같고, 그 지금 어제가 장애인 날이었잖아요. 어제가 장애인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장애인 단체들이 그 광화문 쪽에 모여가지고 마포대교 건너서 그 여의도까지 행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언론의 주목을 어제는 조금 받았었었는데, 지금 오늘은 그게 이어지지 못하는 게 좀 슬프네요. 예. 조선일보는 뭐 입도 뻥것도 없고, 그 한국일보도 이제 뭐 그 집회 자체에 대한 보도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16, 17, 18 코스닥의 굴욕 넘버2 카카오마저 탈출 움직임. 요게 뭐냐면은 요것도 아마 다들 못 드실 거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잠깐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코스 그 코스피인가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인가? 코스피 맞나? 또 헷갈리네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두 개인가 있는데 코스피 맞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이제 대형 회사들이 거기 있고요. 코스닥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들이 거기 포진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코스닥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뭔가 좀 어, 불안불안한 곳인데, 이제 코스닥에서 카카오가 이제 나가려 그런다. 카카오도 이제 큰 기업이니까 아마 코스피 쪽으로 빠져나가려 그러겠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5위가 뭐냐면은,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카카오, 세 번째가 CJ, 그 다음 네 번째가 메디톡스인가요? 아무튼 다섯 번째가 로엔인데, 그 중에 두 번째인지 카카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6조 1486억짜리가 코스닥을 빠져나가면은 코스닥 규모가 많이 작아지겠죠, 그죠? 예, 관련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대형주에만 관심, 기업 가치 과소평가 인식, 네이버 하나투어 등 먼저 이사. 예, 그렇게 됐답니다. 뒤쪽에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30면입니다. 오피니언. 군소부들의 서름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만평이 재밌는데, 이재홍가가 아무튼 그 무슨 가면 같은 거 쓰고 와서 기사, 그 무슨 그 했나? 기자회견 했나? 대선 출마 선언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15명인가가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5명만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그 토론회에 나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토론회에 낄 자리도 지금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제목이네요. 자, 홍준표야말로 이정희 같다라는 칼럼입니다. 요거는 요 사람은 이제 황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한국일보 주필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작심한 듯 문재인 후보의 색깔론 퍼부어 존재감 과시 성공도 결국 문 후보의 도움. 지지 성향별 투표율 격차에 영향 줄 수도. 뭐 이런 이야기. 정규직만을 위한 불평등한 복지국가라는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아마 정규직 교수는 정규직이 아닌가? 이건 계약직이라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이제 그 교수의 이제 칼럼이 있는데 아마 이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차별에 관한 글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대선 TV 토론 5차 틀 깨기 어려우면 진행자 역할 키워야. 님들도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님들이 물론 정규직이 되겠다는 걸 내가 말리지 않겠지만은 정규직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이 님들보다 얼마나 나쁜 처우에 있는지를 항상 좀 생각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존중입니다. 존중. 그게 존중입니다. 요번에 그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두 주 전인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정규직이 뭐 비정규직 뺨 때리고 막 그런다고. 미친놈들 아닙니까? 남을 님들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활복 손수 막 도와주거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있다는 게 그게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설입니다. 대선 TV 토론 5차 틀 깨기 어려우면 진행자 역할 키워야. 5자 틀 깨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명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실 토론이 더 잘 되긴 할 텐데 근데 그걸 또 나머지 후보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행자가 좀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자, 부자 증세 합창 대선 후보들 실천 로드맵은 있나? 기부옥죄는 세금 폭탄은 잘못 못 박은 대법원 판결. 편법 세습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선의의 기부를 막고 기부 문화를 축소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게 사설의 입장입니다. 끝. 끝. 네, 요걸로 방송 끝. 자, 오늘은 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이 그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모여가지고 그 여의도까지 국회의사당까지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행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마 장애인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여러분이 장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생활하는 게 힘든데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논점은 부양의무제하고 장애 등급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관심이라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뭐 게임을 하거나 어플 하거나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